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은 좀 풀렸는데 어디서는 살짝 비가 좀 오고 또 서울에서는 좀 눈이 오는 데도 있나 보더라고요. 퇴근길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뉴스들 보면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중동 지역에서 후티 반군과 미국, 영국 연합군 다국적 군과의 그 이제 분쟁이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또 이란도 뭔가 좀 더 액션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영상 저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내놓은 영상에서 대만 선거 결과가 사실은 우리 지금 한반도의 긴장하고 더 밀접적인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 여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 같다라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그런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뉴스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틀 사이에 역시나 뉴스에서 똑같은 얘기들 급하게 나오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 블로그나 저 유튜브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 내용을 올리고 나면 보통 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까먹고 있었는데 정말 요새 이런 얘기가 나오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빨라져서 거의 한 달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진행 속도가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후딱후딱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뭐가 확확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세상의 반응도 빠릅니다. 움직임의 속도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전에는 그 물밑에서 얌전하게 잘 모르게 은밀하게 웬만한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뭐 정확히는 작년 8월 브릭스 출범하고 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으키고 나서는 이제 얼굴에 철판 깔고 이제 뭐 우격다짐으로들 뭐 국제 정세를 밀어붙이고들 있죠. 중요한 거는 오늘 아마 이런 뭐 국제 정세나 이런 거 잘 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그냥 주식 시장이나 그런 재테크에만 관심 가지셨던 분들도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달러 환율이 그렇게 요동쳤죠. 다들 연초에는 이제 뭐 미국이 금리 인하 시작할 거고 연착륙이고 그러면서 전부 다 채권도 이제 날라가고 주식도 이제 날라갈 일만 남았고 달러는 이제 무조건 약세로 빠진다. 나온 사람들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랬죠?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 달러 매도 치고 엔화로 다 달라가셨죠. 그랬죠. 근데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틀 사이에 정확히 2, 3일 사이에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 왜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 신흥국들 환율은 지금 이 며칠 새 다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지금 너무 이상하게 난리가 났죠. 정확히 대만 선거 결과 나온 이후라는 거 이제 아무리 눈치 없는 분들도 아시겠죠.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다룬 그런 국제적 역학관계가 이미 전 세계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큰 손들이 아시아, 특히 이쪽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지정학적 그 갈등과 전략적 위험에 따라서 포지션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큰 손들이. 그래서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총선, 북풍 이런 이제 좁은 시각으로만 보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우리 국민분들이 하는 거는 큰 외세가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로 요 안에서 진보 보수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아유 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는 주식 재테크 부동산만 볼래. 온 국민들이 이렇게 된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세계 정세의 격동기, 경랑기, 그 변화의 변곡점, 지난 2년간이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그때 외교 이런 거 국제 정세 손 놔버렸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정치 혐오증과 그 몇십 년에 걸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죠. 예. 우리 국민분들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정치권에 다 들어가게 우리가 허용해주고 용납해준 사이에 이런 중요한 그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남들의 하수인,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데 남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줘야 될 그런 위험에까지 내몰린 건데 왜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참 슬프고도 웃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시작하기 전에 좀 뻘소리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딱 상황이 이거죠. 후티 반군과 미군 갈등 첨예화, 그 다음에 점차 세계를 확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미국과 영국, 거기에 이번에 나온 그 애매한 대만 선거 결과, 그렇죠? 반반 승리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원하는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선거 결과 이후 바로 2, 3일 동안 지금 전 세계에서 앞으로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변 배후의 이런 외세 갈등, 즉 여기에 지금 이권이 얽힌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와 저기 일본, 기타 등등이 이 갈등이 서로 팽팽해질 건데 앞으로 직접 부딪히는 건 싫으니까 풍선 효과로 어딘가 그 주변군, 만만한 똘마이들의 지역적 분쟁, 마치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선 지금 후티 반군하고 그 밖에 헤즈볼라하고 쿵쾅쿵쾅 붙이려는 것처럼 이 아시아 전선에서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주변 막강한 강대국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풍선 효과로 이런 갈등이 표출될 곳이 어디냐? 한반도밖에 없다. 이거 지금 1년 전부터 지금 우리 경고해온 겁니다. 대만이 아니라 어디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위험성에 국제 정세를 보고 이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바로 이번 주부터 리셋 들어간 겁니다. 포지션.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환율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기축통화 패권을 위한 전쟁의 욕심. 이건 뭐 제 블로그에 일관된 주제죠. 예. 제일 큰 뼈대고요. 결국은 계속 두드린다. 두꺼비집, 두꺼봐 새집 줄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결국 열렸죠. 예. 후티 반군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결국 확실하게 본격적인 확전이 시작됐다고 영상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작년까지와 달리 금년 들어서 연초 사우디가 여전히 자기 이제 동생인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우리는 역시나 금년에 브릭스 안에서 경제적 협력할 거다고 공표함과 동시에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뭔 일이 생겼습니까? 레바논 수도 깊숙한 곳에서 그리고 이란 후방 깊숙한 본토에서 어떤 작전들과 테러들이 일어나면서 마치 이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작년도에 러시아 본토로 취급되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아니라 크림반도 내부에 큰 어떤 전략적인 작전, 군사작전이 일어나고 모스크바 옆쪽에 깊숙한 공항과 그런 본토 깊숙한 곳에서 작전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확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도 구체적인 확전 작전이 드디어 시작됐다. 중동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 선언과 동시에 이루어진 중동 전쟁의 확전이다. 저번 주에 만든 영상이죠. 1월 7일 날 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영상 나오고 그 이후로 지금 열흘가량 지났습니다. 순식간에 작년하고 다르게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금 확전으로 이어진 거 날마다 보고 계시죠. 그 이후 열흘 동안 미국과 영국 주도로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과의 끊임없는 신경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서로
티콩티콩 하다가 갈수록 격화되었고요. 결국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미국, 영국 다국적 연합국 함대 해상군이 딱 거의 되면서 그 게릴라 후티애들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 지역으로 지나다니는 상선 다 보호해 줄 거니까 조만간 이 형님들 덕분에 거기가 다시 안전해지겠네. 응? 홍해 항로를 보호해 주고 수호해 주겠네. 기대했지만 아니죠. 불과 저번 주부터 급 반전이 이루어졌죠. 결국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늘까지 뉴스를 보면 예전 걸프전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토마호크 날리고 함대에서 지금 뭐 전폭기 뜨고 해가지고요. 해상과 육지의 본격 작전 지역이 되어버렸죠. 참고로 예멘 내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예멘 끝쪽 그 아라비아 반도 끝쪽에 있는 그 예멘 국가에서 반군과 정부군의 그 오랜 싸움은 결국 전 세계의 모든 분쟁은 똑같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그러고요. 큰 세력들이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뒷배가 돼가지고 꼭두각시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항상 국제정세입니다. 예멘 내전 역시도요. 사우디와 미국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 세력들이 그 뒷배가 돼갖고요. 지원해주면서 그동안 대리전을 9년 동안 치렀던 지역입니다. 그 9년을 버텼던 애들이에요. 후티 반군이. 뭐 지금 그래서 아무리 뭐 미국이 뭐라고 말해도 겁 안 먹죠. 얘네들 겁먹지 않습니다. 전쟁이 인생인 애들이에요. 결국 이로써 이곳의 물류와 상선 항해 등은 애초에 뭐 다국적 연합군이 호위를 해주면서 위험을 관리해주겠지 했던 기대와 달리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후티 반군 예멘을 다시 테러 어떤 그 세력으로 재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양쪽 팔 걷어붙이고 이거 얘네들 한번 좀 본격적으로 좀 손을 좀 봐줘야겠구만 하면서 그쪽으로 오는 모든 상선이나 뭐 저기 뭐 물동량 같은 거 다 여기는 당분간 오지 마라. 여기 좀 우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대충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알지?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됐죠. 즉 그쪽은 예전 예멘 지역 항상 뭐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국지전 위험이 맨날 상존하게 되는 언제든 티격태격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했던데 다시 재점화된 거죠. 그래서 언제 거기가 정상화될지 기약하기 힘든 지역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 군사개입 신호탄으로 토마호크가 다시 등장했다. 적국 쑥대밭 전술이다. 이러면은 예멘이 아이고 무서워 가만히 있나요? 힘으로 더 막강한 힘으로 한쪽을 누르겠다. 둘이 전면전에 붙어서 끝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제 전면전은 그거니까요. 그런데 항상 저놈들이 우리한테 도발하고 껄떡대고 개기는 거를 우리가 더 막대한 무력으로 압도적인 무력으로 눌러서 평화를 유지를 하고 평화를 복원을 하겠다라는 시도는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세력들이 후대에 다시 이를 갈고 다시 복수하는 끊임없는 피해 순환되는 복수가 이루어졌지. 그런데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해법이다 하고 이걸 또 응원하죠. 지지하고. 물론 이 공습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10개 나라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예멘 영토에 대규모 공습 작전 뭐 한 번에 저기 토마호크 미사일 날리고 전폭기들 막 몇 대 떠가지고 하룻밤에 60곳인가 완전 괴멸 수준으로 막 난리를 쳤죠. 공습하고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후티 반군이 우린 아직 살아있다 꿈쩍도 안 한다 나와가지고 또 미국의 민간 선박에 미사일 발사했죠.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시 또 세 번째 대한미사일 4기를 미군이 타격해 파괴했다. 세 번째 이제 벌써 이 며칠 사이 어떻게 됐나요? 이놈들 안 되겠네 하고는 본격적으로 타격하고 후티 반군이 저항하고 티격 벌써 세 번째입니다. 왔다 갔다 핑퐁이. 미군이 예멘 지역에서 후티 반군의 군사시설을 공습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죠. 스위스에서. 거기에 사실 이번 다보스 포럼을 제가 굉장한 그 주제로 기대를 하고
이것도 시리즈로 계속 봐가면서 아주 중요한 세계의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다뤄볼까 했는데 희망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모이는 주제가 앞으로의 그 10년 동안 이루어질 환경 재앙, 그 다음에 AI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지 않으면 세계가 다 같이 크게 큰 영향을 받고 안 좋은 굉장히 세계 경제나 세계 국가들의 안 좋은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힘 있는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 다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어떤 합의를 보자. 그런 취지로 모이는 소주제가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미 미국과 중국의 최정상들은 참가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거기서도 정치 선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냥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보스에 참가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학살이 행해질 때 아주 기자들이 막 어린이를 왜 그렇게 몇천 명이 죽고 있는데 왜 그거는 말 안 하고 막 그 난리친 거 제가 그 한번 소개시켜드렸었죠? 철저히 유대인 편에서 서가지고 어떤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떤 그런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새치혀를 잘 놀리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얄미운 대변인들 있죠? 거의 그런 식이죠. 예. 대표 뭐 저기 똘만이죠. 이 사람이 이 다보스 포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는다. 더 이상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뭔가 지금 다 같이 어떤 총체적인 파멸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해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열리는 데인데 거기 가서 바로 하는 말이 이거죠. 홍해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동맹국들은 긴장 완화보다는 아무래도 확대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면서 확전을 준비하자.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커비 조정관이라는 이 사람도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미국은 망설이지 않을까. 계속 분쟁을 더 부추기죠. 뭔 일 벌리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다시 테러 단체로 재지정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테러 단체로 재지정하면 국가 간의 어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테러 단체를 응징하기 위해서 미국과 오방들이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언제든 나서서 그 지역 그 나라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고도 뭔가 작전을 할 수 있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테러 단체 지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남의 나라 땅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여기 테러 단체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얘네들 때문에 뜬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어쨌든 이건 다음에 결국 이런 내용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와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저 썩을 후티놈들이 그동안 얼마나 뻘짓들을 해왔는가. 걔네들 잘못한 거 아시죠? 우리 계속 찌른 거 이건 진짜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린 진짜 확전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애쓴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브릭스 출범에 똥물을 뿌릴 거다. 어떻게 해서든 그랬죠.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을 지를 거라는 것을 일찌감치 우린 같이 예상해왔고요. 작년 여름부터요. 그리고 비록 네타냐후 꼴통이 컨트롤하기는 힘든 인물이지만 지금 미국 입장으로서는 작년 8월 브릭스 회의 이후로 그 결과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더 이상 가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준기축통화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절대 금방 끝나지 않는다. 더 큰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확산시켜 갈 거다. 10월 초 전쟁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지난 얘기들 한번 볼까요? 금년 2월 13일 제가 총 유튜브 거의 시작하면서 2023년에 또 다른 전쟁이 나올 수 있다. 중동에서 불어오는 피바람 했던 얘기고요. 뭐 우리 경제의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연준 이것만 보는데 사실은 3차 대전 준비 세팅이 지금 밑에서 되고 있다. 꼭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를
서로가 반을 뚝 갈라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여기 그때 썼죠, 제가. 이것도 2월 24일 날 만든 영상인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싸잡아서 이제 갈 거다. 예. 9월 4일 날 만든 영상에서는 전쟁을 이용해서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고 세계인을 경제 노예로 부르는 이 세상이 숨겨놓은 가장 큰 비밀을 알아야 전 세계 국제 경제, 정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왜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됐지?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이유를 모르시면서 당하는 거고, 이 가장 큰 이 지금 20세기 자본주의 비밀을 알고 세상을 보면 점쟁이까지는 안 돼도 대충 확률적으로 이러다간 이런 일 사단 터지지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은 조금이라도 트이는 겁니다. 결국 8월 25일에 제가 브릭스 회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세계 경제는 요거 영향으로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페트로달러가 이미 무너지면서, 페트로달러가 이제 언제부터 무너지나요? 올해부터 무너지는 거죠. 지금 사우디가 들어가면서 브릭스에. 그러면 이제 화폐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경제적으로 이걸 서로 못 참겠다 하면 어디선가 진짜 주먹으로 치고받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고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인데 지금 이게 길쭉한 게 홍해하고 지금 후티 반군이 문제가 되는 이 스웨즈 운하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아프리카로 삥 이렇게 안 돌아가고요. 일이 거의 다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도 요리 가서 홍해를 해서 스웨즈 운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 흑해 그 밑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유럽까지 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흑해 쪽으로 더 지금 작년부터 확전을 시켜가지고 여기도 위험해졌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위험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이 아라비아의 이거 우리 아덴만 작전했던 이쪽, 여기도 지금 굉장한 물동량이 있죠. 이 양쪽에서. 여기도 지금 이란이 만약에 참전하면 여기까지 위험해지는 거고요. 탈세계화와 신냉전으로 세계 경제에 맨날 상존하는 큰 위험거리들을 만들어 놔야만 그로 인해서 이번 기축통화 패권 전쟁이 수월해지고 유리해진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둑의 수를 여러분들이 이 지구라는 바둑판을 두고 그걸 위해서 기축통화 세력으로서 바둑의 수를 둔다면 어디다 둬야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전 세계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 세계의 운송은 거의 해상 운송이 다니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이런 길목에 항상 이런 분쟁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색깔 보이시죠? 어딥니까? 여기 지금 방금 얘기한 유럽에서 흑해를 거쳐서 홍해로 빠져나가 아시아로 가는 물동량. 그 다음에 여기 이란에서 이렇게 이란 지역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기 다 이용하고 있는 이 페르시안 걸프를 통해서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가는 이 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딘지 보십시오. 요렇게 해서 대만 해협을 거쳐서 우리 한국 아시아까지 오는 이게 지금 중국과 남아시아의 그 지금 분쟁 지역하고 대만의 분쟁 지역 한반도까지죠. 예. 요런 데다가 바둑알 딱딱 하나씩 지금 박아 놓으면 나중에 큰 집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말 작년 초부터 요렇게 갈라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중동을 거쳐 한반도까지 올라서 세계를 반으로 가를 거다 했던 거죠. 자, 점차 치달아가는 이런 중동에서의 확전, 요 며칠 사이. 그리고 대만 선거 이후 이제는 아시아 전선 위험도 진짜 본격적으로 점점 더 위험해지겠구나. 이미 사실 몇 달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동물적 후각을 가진 이 투기 세력들, 투자 세력들은 제가 그 시장의 모습을 살피는 섹션에서 말씀드렸었죠. 작년 말부터 개미들한테 엄청 선동하면서 이제는 날라간다 하면서 사실 산타랠리 어쩌고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 거의 떠넘겼고, 실제 크리스마스 연휴 때부터는 이미 걔네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새해가 딱 되면서부터는
완전 중립적으로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완전히 돌리고 지금 시장은 개미들이 올리는가 안 떨어뜨린가만 그냥 지켜보면서 자기들은 지금 팝콘 먹고 있죠. 올리고 잘 오르면 이번에 차익 실현한 거 가만히 있다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계속 선동하면서 오를 거다 하면서 내려가도 자기들은 손해 안 보죠. 개미들만 손해 가죠. 예. 이렇게 점점 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바로 요 며칠 사이에 이란의 이런 중동 지역의 확전이요. 그 다음에 대만과 한반도에서의 대만 선거 이후로 여기 이제 난리 나겠구만. 그렇게 보면서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신흥시장에서 돈 다 빼는 거죠. 안전자산인 달러를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거고요. 미국 국채나. 그렇죠? 예. 그래서 신흥시장에서 바로 이번 주 들어서 노골적으로 돈을 쭉쭉 빼고면서 미국 달러와 국채에 다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국제정세, 정치, 외교가 경제에 먼저 선행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이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1월 17일이면 예, 오늘 나온 기사네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바로 이틀 전, 3일 전에 올렸던 그 직전 영상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데요. 대만 선거는 선거 결과와 달리 실제 행정에서는 제약적 조건이 많을 것이다. 겉으로는 총통이 미국 진영의 승리다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쭉 말씀드렸죠. 앞으로 모든 대만의 행정 정책은 지금까지와 달리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뭘 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의회에서 과반수도 차지 못했고 정책 추진에 힘을 못 받을 거다. 똑같은 말씀 하시죠? 중국과의 근다고 해서 갈등을 어떻게 줄이면서 당선되자마자 미국하고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뭐 도움 요청했죠. 근데 어떻게 돕습니까? 제가 못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만 사람들 대부분이 예전과 다르게 중국 때문에 힘들고 민생을 더 살펴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우리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60대 40으로 역전됐다고 선거 결과에 나왔다고 했죠. 한번 겁먹었는데 이제 중국이 수시로 이제 더 압박을 하겠죠. 겁박을 하겠죠. 그래야 이제 대만이 겉으로 허수아비 총리가 되고 자기들 말 들을 거고 안에서 정치인 경제인들은 이제 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거 흡수하면은 이제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신흥국에서 돈 빼야죠. 대만에서 돈 빼야죠. 선거 결과 딱 보고 나서부터 바로 빼는 겁니다. 그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나온 분석한 거 그 세계의 그 투자 큰 기관들도요. 똑같이 걔네들 딱 보고 회의하고요. 야, 포트폴리오 조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국에서 돈 빼고 대만에서 돈 빼고 한국에서 돈 빼고 매도 치고 그 각국 통화 환율이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떡떡 난리가 나는 거죠. 블링컨 여시도 토니 블링컨도 이번에 또 거기 그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네요. 앞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일방적으로 상태 변경하는 거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근데 어떻게 중국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만을 겁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미국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결국 또 찝쩍찝쩍 도발하고요. 결국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것 때문에 후티가 어쩌고 헤즈볼라가 어떻고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함들 여기다 다 띄워놓고 여기 지금 이 지역에서 막 따콩따콩 다시 화약고에 불을 지른 것처럼 이제 여기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대만에서 뭔 일 뻥 터지면 중국도 손해, 미국도 손해니까 어디서 터뜨려야 될까요? 어디서 터뜨려도 연합군으로 같이 가기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바로 한반도 마침 김정은이 지금 탄력 받았잖아요. 중국 러시아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야 너도 해. 그 야 너도 그것처럼 야나둔가 할만해 지금. 그리고 얘네 북한이 한번 여기서 뭔가 벌려주면 굉장히 둘 다 지금 좋죠.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그 전에 만든 영상에 있었죠. 연초에 이미 이런 모든 국제 정세의 위험성을 보고 크리스마스 휴가, 연말 휴가에서 돌아온 월가의 정직원들은 산타렐리고 자시고 이미 전부 매도치고 포지션 정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립적인 자세에서 해보자 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 나와서 맨날 시장 날라간다, 어쩐다, 비트코인 날라간다 하는 애들은요, 다 이제 사람 모으는 선동꾼이고, 얘네도 앞에서 선동은 하지만 뒤에서는 가장 안전한 포지션에서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애매한 대만의 선거 결과가 향후 이제 그곳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영향력을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군사 도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또 경제 제재 서로 간에 치킨 게임 벌리겠죠. 금년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금년에 전 세계 선거가 이제 대만 선거가 이제 겨우 시작이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선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선거, 우리나라 총선, 미국 대선 뭐 난리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선거인데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미국 내부를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게 트럼프 광풍인 거 아시죠? 지금 그렇게 날씨가 영하 40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인데도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 뉴스 보니까 다 그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우리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 이제 우국 보수님들 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국 보수 좋아합니다. 단지 뒤에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외세들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그 장당 꼭두각시처럼 춤추지 말고 진짜 우리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런 예정된 위험, 전쟁의 위험 이런 것도 피해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다른 목소리가 많아지면. 어쨌든 미국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맨날 하는 게 뭡니까? 그 우국 포퓰리즘은 뭡니까? 저놈들 때려잡겠다.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타협 없다. 힘으로 누르겠다 하면 그분들은 더 좋아하고 지지해 줍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특히 트럼프는 선거운동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바이든도 그럴 거고요. 그런 포퓰리즘적 우국 선거운동이 앞으로 더 판치기 때문에 금년의 미중 갈등은 이 선거 때문에라도 작년하고 비교도 안 되게 더 심해진다. 예. 대만 선거 결과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거대 투자 세력들은 이번에 대만 선거 결과 딱 나오면서부터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입니다. 예. 바로 이번 주 들어서 벌써 3일 동안 중국, 홍콩, 미국하고 계속 사이 안 좋아지고 경제 제재할 건데 여기서 뭐 투자해야겠어요? 계속 더 꾸준히 더 돈을 빼고 있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상해 지수고요. 이게 홍콩의 항생 지수입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네, 상하이 지수입니다. 네,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 지금 지지선 결국은 지지선에서 퉁퉁 두세 번 튀었지만 결국은 지지선 밑으로 지금 2022년 4월 26일 이후로 2년 만에 최저점 연중 최저점 1년으로 따지면 연중 최저점 갱신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가 이때니까요. 이때보다 최저점은 아니지만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과 완전 그 무역 전쟁 붙었을 때 그만큼 최저점은 아니지만 결국은 뭡니까? 새로운 지금 레벨로 지금 변했다는 게 보이시죠? 이 차트 봐도 요 며칠 동안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쪽쪽쪽 하다가 쪽쪽 떨어지고 있죠. 홍콩 한번 볼까요? 홍콩은 예전에 완전히 그 중국한테 다시 먹히면서 반환되면서 미중 갈등, 기축통화 패권 갈등으로 3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됐을 텐데 그게 그렇게 홍콩 ELS가 많이 팔렸다는 게 참 세상은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해주는 주변 정보 그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항상 안심하시면 안 되죠. 나름 이제 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 홍콩 역시 지금 연중 최저점. 왜냐하면 이때가 2022년 10월이니까요. 최근 1년 최저점 오늘로서 또 갱신했습니다. 여기 뚝뚝 갭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땅땅땅 지금 분석하고 즉 대만 선거 결과를 보고 또 한반도의 어떤 그 변화를 보고 아시아 전선 그 다음에 그 중동 전선에서 이거 확실하게 확전으로 가는구나 그런 거 보고 신흥국 특히 앞으로 다음번 불똥은 어디서 튈 가능성이 크냐 아시아 쪽이다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째 주제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대가리들은 죄송합니다. 대가리들은 나서기 꺼려한다. 대신 잔챙이들이 싸워준다입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감 잡히시죠?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축 세력들은 절대로 전쟁으로 직접 다이다이 붙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리고 이란도 맨날 그 어떤 언론에서 막 그 얘기해주는 선과 악의 대결, 그런데 너무 심취하신 분들은 지금 나이가 솔찬히 연배가 있으신데도 항상 악의 축 해가지고 저놈들은 항상 전쟁과 피해 굶주린 악마 같은 세력들을 생각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이란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실속도 없는 전쟁에 발을 담궈서 자기 나라의 경제 피해가 오고 힘들어진 거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미국은 세계적인 냉전과 끊임없는 국지 분쟁으로 이렇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딱 발발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서 블로그에 그때 선언하고 나름 이 전쟁이 이제 얼마나 오래 가고 얼마나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갈라치기 가나 봅시다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또 이스라엘 터지고요. 이런 거 뭐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런 좀 더 많은 세계인들이 자꾸 정신 차리고 자꾸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찌르고 아프고 싸우지 말자. 다 같이 피를 흘린다. 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SNS하고 그놈의 아이폰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 전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정부에서 완전 우리는 지금 우리 머리 꼭대기 상투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언론이나 이런 세력들의 어떤 그 보도가 자기들 맘대로 우리를 요리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 세계에 자꾸 분쟁을 여러 군데 만들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 정상적인 통화 생명 주기로 보면 진작 생명이 끝났어야 될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를 억지로 생명 연장을 해나가고 있면서 앞으로도 달러 패권을 더 유지시키려 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강력한 도전자인 중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게 성공하고 나면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로 그 특권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가져갔던 그 부채를, 자본주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언젠가 다시 싹 다 경제 충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싹 다 리셋하고,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CBDC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몇십 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디지털 기축 패권 시대에서 미국이 또 한 번 두 번째 연임을 하는 거죠. 기축통화 세력에.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그런 큰 계획. 저는 이제 이거를 만화에 비유해서 BF단의 어떤 계획으로 꾸준히 얘기해 왔는데요. 그러자면 미국 경제도 계속 제일 잘 나가야 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세계 1위로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만에 하나 직접적으로 전쟁 당사국이 되면 그때는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역대적 그런 고금리 상태에서 미국 역시도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민간에게 모두 막대한 부채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미국이 직접 전쟁을 치른다? 자칫 잘못해서 이 전쟁이 질질 뭐 단기간에 며칠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베트남전처럼 간다? 더럽게 풀린다? 미국은 한순간에 빚쟁이 되면서 나라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역시도 당장은 세계 무역과 금융판을 꽉 쥐고 있는 이 판때기는 지금 달러와 그 친구들 영향이죠. 달러와 그 친구들이 꽉 잡고 있죠. 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을 창조, 금융, 이쪽 은행 시스템 전부 이거 무역, 그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거에 선물 시장, 주식 시장 이런 거 다 예전에 유럽에서 만든 거고, 그 유럽의 그 금융 세력들이 지금 다 미국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장사를 하고 국가 운영을 하면서 먹고 살려면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애플로 얘기하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그들이 유리하게 만든 이 모든 경제적, 금융적 이 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항상
기축통화한테 우리는 쥐어잡혀서 하는 거죠. 중국 역시도 싫어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방들이 고금리 공격을 해오고 경제 제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그리고 내수 부족 등으로 지금 죽지 못해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그 와중에 동시에 이것은 양날의 칼이라 계속 이런 고금리와 디커플링은 미국과 선진국들도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유럽도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죠. 전쟁에 또 한 발 담그면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공산 독재라는 철저한 사회 통제 아래, 이거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못 가진 자기들의 어떤 그 필살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철저하게 고립돼서도 굶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텨냈던 대나무 숲 안에 딱 진을 치고 버텼던 그 죽의 장막처럼 전 세계 경제 개방하기 전에 죽의 장막으로 버텼었죠, 중국이.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대만에서 이제 대만은 점점 자기들한테 더 휘둘릴 수밖에 없죠. 지금 선거 결과 보면 그 안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흡수하고 계속 어떻게든 경제 회복을 꿈꾸면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결국 몇 년 뒤에는 다시 한번 미국과 진짜 실력으로 맞짱 뜨게 될 거다. 그날을 지금 기약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맞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괜히 대만을 사이에 두고서 네가 쓰냐 내가 쓰냐 한번 해보자고 미국 연합국하고 직접 투닥투닥 전쟁을 벌린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잘못하면 중국 경제를 다시는 회복 못할 나락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크다는 걸 지들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엔 그렇게 가겠지만 웬만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 예. 이란은 어떨까요? 이란 역시도 지난 수년에 걸친 경제 제재에 지금 몰릴 대로 몰린 상태죠. 그런데 마침 시대가 변하면서 사우디의 풍운하가 빈살만이 나와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죠. 그 비전은 우리 언제까지 산유국으로 우리가 먹고 사냐. 지금 그러면 큰일 난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는 벤츠 타고 다니지만 우리 자식들은 다시 낙타를 탈 거다 이러면.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페트로달러 체제 안에서 사실은 미국 치맛바람에 딱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자주적인 어떤 독립 세력이 돼서 새로운 경제 주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결국 그 틈을 중국이 또 사이에 끼어들면서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종교 교리 교파 간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시아파 수니파 이란하고 티격태격 하던 것을 형제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오고 일단 휴전하기로 하면서 손을 잡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죠, 작년에. 그리고는 아무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이란을 압박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년부터는 브릭스 탈 달러 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도 그들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 마침내 지난 세월의 오랜 고난을 뚫고 다시 60년대 이란처럼 전 세계에서 아주 멋있는 멋쟁이들이 지금은 뭐 이제 교파 때문에 안 되겠지만 종교 때문에 어쨌든 경제력, 군사력 모든 나라의 국력이 예전처럼 크게 재기할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이란도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아무리 팔레스타인에서 난리를 치고 이란이 뒷배경이 있습니다. 이란 이놈들 어쩝니다. 맨날 하고 하마스 헤즈볼라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란 사주 받았습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 무기 여기 이란 메이드 인 이란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써있네요. 아니면 그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나 자유진영에 있는 무기는 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인데 미국이 다 뒷배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예 이란의 사주를 받았다. 하마스 헤즈볼라도 맨날 난리치고 작년 10월부터 그러면서 또 이란 자체의 국민들도 또 주변의 어떤 형제 나라들도 많은 이슬람 민족들이 이란만 쳐다보면서 제일 큰 형님이니까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형님 말이 돼요? 맨날 뭐 이슬람 혁명이 어쩌고 뭐 하더니 왜 지금 미국 무서워서 그래요? 꼼짝도 안 하네? 하고 날마다 촛불 시위하듯이 그 안에서 막 과격 시위하고 압박하고 있죠. 이란도 굉장히 지금 안팎에서 압박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끝까지 참았죠. 어떻게든 자신들은 하마스와 관련이 없다. 이스라엘 규탄은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매번 누차 입장을 표명해 왔었죠. 이란도 여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후티 반군과 이란이 이렇게, 아니 미국이 이렇게 붙어도요, 이란의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후티의 입장을 이해하고 후티의 싸움을 지지한다, 당연히. 하지만 후티가 우리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직접 결정을 내리고 있고, 우리는 절대 이 지역에서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공격을 멈추는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과 미국의 몫이다. 예. 확전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예. 어렵게 성사된 예멘 내전의 휴전을 깨고 싶지 않은 중동 국가들로서도, 아까 얼핏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후티 반군, 그 예멘의 정부군과 반군의 사이는 예전에 미국과 사우디가 사이가 좋을 때는 미국과 사우디가 한쪽을 지원해주고, 또 다른 반대쪽은 이란과 러시아가 같이 지원해주면서 대리전 양상으로 오랫동안 싸워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와 이란이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잘해보자, 브릭스 안에서 하고 손을 잡았죠. 근데 여기서 또 정부군, 반군 해가지고 예멘전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바로 사우디와 이란을 갈라치게 하고 싶은 누군가가 지금, 예, 다시 한번 또, 예, 그런 거죠. 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성사된 예멘 내전의 휴전을 중동 국가들은 깨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확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이번 그 후티 반군에 대해서 공습을 했잖아요, 미국이. 하지만 미국의 동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그런데 참가하지 않죠. 예전 같으면 저기 반군 때린다고 미국이 전화하면 형님 나 지금 나갑니다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나왔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란도 이 지역에서 확전은 싫어요. 이제는 큰 우려 속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발 이러지 말자, 자제만 촉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금년 들어 이뤄진 이런 이란 내 테러,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홍해와 아라비아의 바다 위에 잔뜩 몰려와 있죠. 미국 군함, 한국 영국 군함, 이제 유럽 군함도 거기다 구축함도 보낸다고 오늘 뉴스 나왔대요. 일본 군함, 한국 군함도 언제 오라고 할지 모릅니다. 다국적 함대가 지금 잔뜩 몰려와서 이란 막 앞바다에 꽉 차 있는데 자국 내 국민들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알라신이 지켜보는데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어?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 자신들의 원유를 강탈당했던 그 유조선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 유조선을 딱 잡아내가지고 너 예전에 우리한테 빚진 거 있지? 하고 조사하고 복수한다면서 납포를 했는데, 그 납포도 군사적으로 막 험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거 이란이 이 팔레스타인 분쟁에 끼어들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딱 군사공무 한 4-5명만 그 배에 승선해가지고 딱 서류 보여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온건하게 납포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어제는 이라크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를 공격했다 뉴스는 이렇게 나오지만 잘 읽어보시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예전부터 이란하고 맨날 티격태격했던 반이란 진영 쿠르드족을 때린 거죠. 근데 그 쿠르드족 안에 항상 예전부터 우리 이란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 안에서 군사 지원도 해주고 전략도 가르쳐주고 신병 훈련도 해주고 무기 지원도 해주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모사드 그 첩보부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아주 나쁜 놈들이라 해가지고 그 반이란 쿠르드족 진영을 공습을 하면서 마침 거기에 있는 그 모사드 그 몇 명이 딱 파견 나와 있는 거기를 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우크라이나 지역도 처음에 제가 예전에 전쟁 소개할 때 그랬었죠. 예. CIA가 거기서 다 했던 다국적군 훈련시키고, 거기 사실 이제 우리나라만 거의 다음 딴 얘기니까요. 예. 어쨌든 이번에 때린 것도 쿠르드족에 있는 모사드 때린 것도 잘 보면 이건 역시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는 동떨어진 주제이고요. 별개의 전장입니다. 그죠? 쿠르드족하고 사실 한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액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연결돼서 해석되어지는 걸 꺼리고, 하지만 국내 여론의 압박은 있고 하니까 고심하고 고심해서 고른 겁니다. 빵 때리면서. 이처럼 이란도 직접 자신들이 확전으로 전쟁에 발담그는 그 주체가 되기는 굉장히 꺼리면서 지금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관련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여기 저기 와서 보시고요.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유조선이 어떤 유조선인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확전에 참전했다, 군사행동에 돌입했다, 누군가 그걸 원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시키는 대로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이 뭔가 큰형님으로서 여론에 밀려서 액션을 보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아닌 다른 쪽을 지금 건드는 겁니다. 살짝. 예. 명분은 살리면서 확전에 이용은 안 되려고 굉장히 고심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미사일 공습을 하면서 미국 시설은 절대 안 건드리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래서 미국 시설은 전혀 해를 안 받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 작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걔네들도 머리 쓰는 거죠. 이거 지금 어떻게 엮어 넣으면 좋은데 엮어 넣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이 효과를 내면서 이거를 세계 여론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포장해서 어떤 반응을 내야 될까? 얘네들도 바둑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오묘한 수를 딱 두니까 이스라엘도 그 정부의 어떤 그 공식적 반응을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안에서들 지금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있겠죠. 이렇게 실제 큰 대가리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전쟁의 어떤 그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선을 보자고요. 아시아 전선 역시도 중국을 압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꾸준히 공을 들여갖고 작년 초에 완성해 놓은 이 전선이죠. 같이 한번 쭉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1년 전부터 언제든 이 아시아 전선도 곧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이제 변질될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왔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9월 11일 제가 영상인데요. 2024년도에 이제 선거가 치러질 때쯤 아시아에서 전쟁의 위험이 급속도로 높아질 거다. 예. 결국 아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불씨가 점화될 수도 있다. 그때 만든 영상이고요. 그리고 11월 22일에는 또 다른 제3의 전쟁, 2달도 안 남은 대만 선거와 아시아 전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런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 전쟁을 거쳐 한반도와 대만까지 이어진다. 이런 거 캠프 데이비드하고 이런 흐름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이용당하는 외교적인 기사나 이런 게 나올 때 국민들이 엄청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고 이러지 맙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여론이 형성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당시 이렇게 하면 어떤 사회 불온, 난파 간첩인가 오해하실,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 이 나라에서 만약에 뭐 좀 전면전은 안 일어나겠도, 핵공격이나 미군이랑 뭐 이런 게 버티는데 북한도 그렇게 멍청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 보는 후티 반군, 헤즈볼라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이것처럼 국지적 분쟁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동해, 남해, 서해에서 따콩따콩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가 위험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단순히 예감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며칠 사이에 돈이 이렇게 쭉 빠지고 코스피, 코스닥 다 버리면서 환율이 널렁치는데, 정말로 뭔 일이, 연평도 같은 일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저기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러겠죠? 그게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진작 이런 영상들 쭉 만들면서 위험성을 보고 점점 이런 거에 심각함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러지 말자고 어떤 여론의 목소리도 나와서 그랬으면 하지만 역시 그런 일은 안 일어났네요.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뭐 이것도 다 나름 이 지구라는 별에서 뭐 의미가 있는 또 방향이겠죠. 뭔가 있을지. 예. 그리고 이제 대만 선거가 마침내 치러졌고요. 금년 들어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대만을 두고 직접 붙으려는 미국과 뭐 중국의 그런 위험수는 양쪽이 아까 위에 쭉 얘기한 이런 이해관계로 다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주변 해당국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해당국들이 대신 싸우게 만들어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처럼
핵전쟁은 아니지만 재래식 무기의 대리전을 유도할 확률이 이제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안 됐으면 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경고를 해왔지만 결국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당연히 아시아 전선에서는 사실상 대만보다도 한반도 전선의 위험성이 굉장히 이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전 세계 투기 세력들, 투자 세력, 투자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재조정할 것처럼 지금 인식이 공통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이겁니다. 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전선에서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끼리 치고 박는 것처럼 미국이 직접 끼어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해당 지역 잔챙이들끼리 대신 재래식 대리전을 앞으로 오랫동안 치러주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 지역 경제는 망가지겠죠. 대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막강한 외세들 우리나라로 치면 중동에서 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러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중동 지역 경제를 견제하려는 어떤 기축통화 세력의 이해관계.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축통화 패권에서 중국이나 이런 애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고 일본은 또 이걸 이용해서 아시아 최고의 경제국과 군사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서로 쭉 지금 맞춰온 거 합을 맞춰온 거 같이들 보아왔습니다. 우리만 그걸 모르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끌려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막강한 외세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죠. 우리나라는 걔네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사욕을 딱 채울 수 있는 예전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옛날 그 청나라가 말기에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다 이런 주변 강대국들한테 이용당했던 그게 지금 그대로 리바이벌 되는 건데 왜 모를까요 그걸.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세계의 전장을 유도할 거다라는 그들의 계획이 우려했었는데 이렇게 또 지난 1년 동안 결국 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도 요즘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서방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 집중했던 세계 여론의 비난이나 압박이 다른 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지금 덜어져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사실 많은 나라들이 점점 더 미국 연합에 반기를 들고 이렇게 계속 지금 세계의 어떤 방향이 옛날과 많이 틀리죠. 격세지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전선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러면서 거기서 미국의 반대쪽에서 이렇게 싸워주는 이란이나 북한 애들이 러시아하고 같이 미국 연합에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해준다면요. 예전처럼 러시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이란, 북한, 중국 서로가 이제 국제적인 눈치 안 보고 같이 무기도 마음껏 조달해주고 대신 우리는 니네한테 식량 줄게, 원자재 줄게, 니네 우리한테 공산품 줘, 사람 좀 보내줘, 인력. 과감히 교역을 하게 되고 지금 벌써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는. 맞죠.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는 녹아납니다. 사실. 더 많은 우군이 생기면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고립 상태가 풀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점점 경제적 여력이 자꾸 바닥나는 와중에 러시아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 여력은 확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냥 여기서 전쟁 휴전하자가 아니라 다시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한번 또 다시 먹어볼까 하고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탐내볼 만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그걸 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유럽에서 3차 대전 나는 거죠. 이러한 러시아의 어떤 꿈이 또 세계를 이미 신냉전으로 반가르고 편가르기를 해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 기득권,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려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런 기축통화 세력들을 포부하고도 또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결국 그래서 한반도 동아시아 전선에서 이미 작년부터 완성시켰죠.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편대결, 패싸움 양상은요. 그렇게 힘이 있는 외세들이 이러한 배경, 뒷배경 때문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기식으로 빠르게 몰아붙여주면서 캠프 데이비드 워싱턴 협정 착착착착 뭐 해구산 어쩌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만 성장했지 국제 정세와 정치 외교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갓 식민지에서 독립했던 그 수준에서 몇십 년 동안 별다른 발전이 없는. 그래서 지금 요 최근 1, 2년 사이에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떠밀려 가는지는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들도 하나도 파악을 못한 채 그저 내부에서만 우리끼리 서로 머리채 잡고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나라 누가 말아먹었냐 지금 말아먹는 거 안 보이냐 후루룩 쩝쩝 전 정권이 다 물마른 거다. 너는 꼴통이냐 너는 빨갱이냐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이제 문득 요 며칠 사이 정신 차려 보니까 아무래도 어라? 우리는 몰랐는데 밖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죠. 한반도가 다음 전쟁 후보지가 될 것만 같다. 슬슬 불안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푸틴의 방북 일정과 북러 간 첨단 무기 거래 등이 이번에 또 누구 만나서 최선이란 양반 만나서 푸틴하고 더 이제 밀착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 바로 원달러 환율.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거 다 머리 아파서 싫죠. 지금 달러가 오르냐, 엔이 오르냐, 돈을 어디다 묻어놔야 되냐, 다 그거 생각하시겠죠? 모두의 예상과 달리 연초부터 미쳐 날뛰는 원달러 환율. 예. 다들 연초부터 달러는 무조건 약세로 간다고 검은 머리, 노랑 머리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노래들 부르셨었죠. 옛날 우화 하나 볼까요? 이렇게 검은 소, 흰 소, 누렁 소 이렇게 모는 경작하는 지금 이 농부한테 선비가 물어보죠. 여보쇼, 검은 소와 흰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오 하니까 쟁기를 딱 놓더니 농사꾼 여기까지 막 뛰어오죠. 그냥 여기서 소리쳐서 대답하면 될걸 행여나 소가 들을까봐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죠. 뭐라고 했었나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자본시장 문제가 아니라오.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큰 문제라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TSMC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죠. 아무리 뭐 세계 반도체 불황기다 어쩌다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AI 관련 그 하청을 받고 TSMC는 계속 그 와중에도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매출 실적을 계속 보여왔지만 요 몇 년간의 TSMC 주가를 보면 마치 부추와 상추가 자랄 때마다 싹싹 끊어가가지고 잡아먹는 것처럼 일정 수준에 오른다 하면 계속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는 항상 그 수준에서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불쌍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거는 대만에서 TSMC가 실적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대만의 자본시장이 너무 규제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대만에 항상 불안한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돈을 오래 묻어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그 얘기는 그런데 절대 말을 안 해주죠. 우리도 말을 안 하고 외국인들도 말을 안 해줍니다. 항상 잘 될 거다. 인사치레로 입 벌린 소리만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 나라의 어떤 경제에 굉장히 큰 신뢰가 됩니다. 적성국한테는 하는 소리거든요. 저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서 저따 투자 못해. 그런 얘기는 같은 우방국들이 해주는 건 외교적 큰 결례입니다. 그래서 오는 그런 경제적인 여파를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 그러죠? 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항상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마찬가지죠. 요 며칠만 봐도 나오죠. 지금 대만 선거 이후로 단 며칠 만에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 지수가 조금 꿈틀거렸죠. 네,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입니다. 제가 항상 보는 이 102.99와 103.82가 있죠. 이 밑으로 쭉 오면서 이제 완전히 산타를 이제 날아간다. 달러는 계속 약세에 빠진다 했었죠. 이 밑에 숨을 못 쉬다가 바로 대만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점프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숨쉬러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갭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죠.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물인 10년물 금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슬슬 올리면서 4.0에서 왔다가 휘감다가 지금 어제부터 다시 4.0으로 지금 한번 쳤다가 밑으로 내려가겠지라고들 다들 예상했었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4.0 위로 뜨네요. 그러죠? 이것도 다시
이란의 중동 확산, 중동 전쟁이 확산될 것 같다. 아무래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저번 주부터 정확히 돌아가는 꼴이 최근 열흘간 틀리죠. 예. 그리고 아시아 전선도 대만과 한반도 보면서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나? 벌써부터 지금 아직은 확신들 못하겠죠. 하지만 벌써 움직임이 이번 주 들어서 2, 3일 동안 벌써 미국 달러와 국채 시장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죠. 당장 뭔 일이 터진 건 아니니까요. 그냥 좀 위험할라나? 불안감 수준이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그 불안감 수준이 아니란 겁니다. 네. 보이시죠? 좀 월요일부터 월, 화, 수 이거 보이시죠? 예. 이거 뭐 2년 전부터 저를 아셨던 같이 꾸준히 블로그 친구가 돼서 지금 제가 유튜브로 옮겨오고 나서도 꾸준히 우리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분들 또 회원분들 감사 말씀 드리는데요. 저 응원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기가 있죠. 정확히 그때 맞추고 요거 이렇게 내려가도 이때도 이렇게 지금 작년까지 달러는 끝났다 할 때도 저는 끝까지 10명이 다 포기할 때도 포기 안 했죠. 오히려 이때 한 번 더 영끌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용돈들 다 모아서 여기 한 번 더 샀죠. 그렇게 내려올 때마다 매번 저기 한 1년 동안 숨어있던 우리나라 뭐 유튜버 전문가분들 이럴 때 한 번씩 다 나와요. 월가나 뭐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제 달러 더 떨어진다 하면 자기들도 이제 탄력 받아 나와서 목에 힘대 올리고 올라가면 또 이제 어디 여행 갔다 오시고요. 이번에도 제가 그 회원 영상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죠. 요렇게 떨어질 때 이거 사가지고 제가 연말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 앞으로 내년엔 더 떨어진다 할 때 저 이때 해가지고 설 연휴 때 선물이나 살라고 이때 저는 다들 엔화 사러 갈 때 달러는 다 버리고 갈 때 저는 이때 엔화는 좀 잘 모르겠고 달러나 이때 더 사 모았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결국 가죠. 오늘 요거 좀 팔아가지고요. 친구랑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진짜로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좀 친구 밥도 사주고 그랬네요.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너무 과하게 움직이죠. 물론 근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절대 제 얘기 듣고 달러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나는 시장을 아래로 본다. 나는 시장을 위로 본다. 둘 다 승자입니다. 자기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보는 그 방향에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다가 이득을 볼 때 빠져나왔냐면 그 사람은 오를 때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봤지만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고 없습니다. 자기의 투자 시점과 투자 정도와 투자 방향은 자기 식대로 주관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득 보면은 누구나 다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듣고 어이구 난 달러 아래로 봤는데 계속 더 아니죠. 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또 먹고 여기 좀 보면요. 어쨌든 45원 55는 정부가 항상 막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작년 말에 이렇게 달러가 막 더 약세로 빠진다는데 자신감을 가졌던 거는 지금 여기 정확히 이거는 이제 달봉으로 보는 절대 여기로는 안 빠진다고 제가 자신했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 모습이 지난 1년간 치고 이게 1년간 2024년 2월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던 모습인데요. 1년간 치고 올라간 모습 보면 딱 지지선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지지선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땡 올랐다가 이번에도 땡땡땡 했다가 한번 저번 날 쭉 뭐 어떤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전산상의 문제였는데 여기까지 내려간 적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끌어올리고 여기서 별로 안 벗어나는 거 보고 저는 계속 이제 제 방향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 그랬던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국 국채와 미 달러 지수가 최근 며칠간의 이런
전쟁, 지정학적 전 세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꿈틀 사람들이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게 됐는데 왜 원달러 환율만 저렇게 미친 X 널뛰기 뛰듯이 저렇게 남원 광안루 가보셨나요? 춘향이가 뛰었다는 그네 보십시오. 그거 남자분들도 웬만한 멘탈로 못합니다. 무서워서. 대단하게 그 큰 높이인데 그렇게 뛴다는 그 그네 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며칠 만에 뭐 금융위기 온 것처럼 이렇게 뜨고 있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특히 가히 위기급으로 단 2, 3일 만에 너무 급하게 오른 거예요. 사실 이틀 만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위에서 쭉 언급한 것들의 맥락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선거의 변화, 그걸로 인해서 국제 투자기관들의 포지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오늘 이런 기사들 나왔죠. 총선의 포퓰리즘과 북한의 북풍의 더블 쇼크가 왔다. 코스피의 검은 1월이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죠. 코스피 코스닥.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쳐버렸다. 이달 6%가 떨어졌다. 중동 확전의 김정은 위협까지. 금투세 쪼개기 상장 금지 혼란, 삼성전자 등 실적 부진, 요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지정학적 위험까지 원투펀치 맞아버렸다. 그래서 원화값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당장 이 현상을 두고 총선을 앞둔 북풍과 강경층만을 유도하는 정권이 문제다. 또 이런 거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이 다 여기에 매달리겠지만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작업되어 온 국제정세의 변화에 우리도 모르게 떠밀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부부싸움하는 것만 하는 건데요. 사실 보면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권을 차리려는 옆집, 윗집, 아랫집들이 애기 아빠 밖에 편의점에서 만나갖고 자네 부인 보니까 말이야 저번 날 어떤 남자하고 손잡고 또 어디 반상회 그런 데서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또 그 집 남편은 보니까 저번 날 회사 회식인 것 같은데 어떤 젊은 여자하고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다 옆에서들 우리를 그렇게 치밀한 작업들을 해온 겁니다. 2, 3년 동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남편 미워 와이프 미워 하면서 우리끼리 싸우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조류와 국제 정세를 모르고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크게 흘러가는 세상 조류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모든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요 몇 년 동안 이 경랑기에 지구의 판이 틀려지는구나. 야, 이거 미래를 대비하면서 한 수 어떤 게 가장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방법일까 하면서 수싸움을 바둑 한 수 우리 예전에 이세돌 아저씨가 이세돌 형님이 형님이라고 해야죠. 머리 좋으시니까 이세돌 형님이 그렇게 열심히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면서 바둑을 알파고하고 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지금 이 지구의 판때기가 지금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어떤 게 우리한테 최선의 길을 가고 외교를 해왔어요. 지난 2년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하고 국제 정세는 완전히 손 놔버리고 자국 안에서 서로가 이념 싸움, 보수 진보의 기싸움만 해온 겁니다. 국민들은 그 와중에 주식과 부동산에만 열광하면서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 결과는 우리가 사실 당연히 맞이하게 될 귀결이었어요. 여기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 주식과 신흥국 통화 등의 위험자산 해지 흐름을 지금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거 오늘 기사인데 전 세계 어떤 투자 기관들의 대형 그 세력들의 포트폴리오가 신흥국과 아시아에서 발을 뺀다는 거예요. 위험자산 해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원화가 급격하게 흔들린 것 같다. 우리나라 외환당국도 똑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 그렇죠?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의 통화 역시도 비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훨씬 심하다는 거. 예. 대만도 마찬가지죠. 미국 편인 민진당 후보가 총선이 됐지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을 뜯어보면 아하,
대만에서도 발 빼야겠죠, 앞으로? 예. 여기 보십시오. 선거 이후 연일 대만 달러도 우리나라 원화처럼 급락하고 있다. 난리가 났다. 대만 중앙은행이 시장 진정에 나섰다는 오늘자 기사입니다. 자, 총선 전에 북한하고 뭔가 한판 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며칠 전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한반도 전쟁 경고는 너무 과장돼 있다. 아, 말씀 멋있게 하시네요. 하지만 전면전이 아닌 핵전쟁 같은 거는 아니다.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 이거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핵전쟁이나 전면전은 정말 뭐 어떤 북한의 쿠데타 세력이 있어서 그놈들하고 뭔 지휘체계가 엇갈려서 잘못되는 극적인 뭐 어떤 안 좋은 위험, 아니면 뭐 정말로 김정은이가 뭐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핵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제정신이면 지들도 그렇게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가는 순간 지들도 끝장나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잔챙이들끼리 재래식 대리전을 계속 치르게 하면서 지금 그 후티와 헤즈볼라 때문에 우리 여기서 상주하고 테러 단체로 매번 어떤 반응해야겠어 하는 것처럼 지금 연평도에 빵빵빵 쏘는 것처럼 같은 일이 이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이 되고 그것에 반응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연합군도 빵빵빵 쏘고 이제 그거는 여기서 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중국해도 가고 센카쿠 열도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을 빼려고도 탈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와 정신 차려도 너무 늦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미 우리는 동아시아 전선에서 군사적 움직임과 경제적인 협력관계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괜히 우리만 피보는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북한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걸 어떻게 좀 개선해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쳐도 그게 지금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봤자 중국하고 뭐 하니까 우리는 니들 싸움에 끼어들 마음은 없는데 미국하고도 잘해보고 중국하고도 잘해보고 양다리를 인도처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좀 우리 한국 망하지 않게 좀 경제적으로 살아볼 방법을 강구해보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겠어요? 이미 군사적 움직임과 경제적 협력관계 주도권은 지난 1년 사이에 고스란히 외세에 양도해 주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나 아니면 이제 뭐 심지어 뭐 중국에다가 뭐 공장 새로 지을 때 이 라인 이상은 짓지 마라. 그다음에 중국에서 뭐 해서 얼마 벌어서 뭐 어떤 다 지금 미국에다가 갖다가 지금 보고해야 되죠. 정치 외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미 사실 식민지처럼 고스란히 그 권리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탈출할 방법도 요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이거 꼭 또다시 일어나는 국제 공조 세력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음 회원 영상 같은 데서 한번 또 살짝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긴 얘기, 오늘 괜히 또 이제 노인네 막 노파심에 좀 쓸데없는 사족이 많이 붙어서 얘기가 좀 깔끔하지 못하고 좀 길어졌습니다. 사과 말씀 드리고요. 조금 파멸적인 국면을 피하고 우리가 좀 슬기롭게 또 어떤 새로운 도약책을 좀 마련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앞서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지저분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깔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